당신 아들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10억 준비하세요. 너 진짜 인생 조지고 싶어? 돈 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국민 남동생 유승호가 레전드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래라는 네이버 웹툰 원작 드라마인데 다 떠나서 반삭 유승호 폼이 미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훈남 역할을 버리고 개막장 패급 인생의 젊은 납치범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약간 집으로 이후 유승호 대표 인생작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조금만 자르랬잖아. 심지어 예고편 스토리도 존잼 각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예고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납치됐다. 일단 유승호가 맡은 이제 막 제대한 이준성과 학창시절 동창 송재호가 한 남자를 납치한 상황입니다. 방음이 1도 안 될 것 같은 자취방 벽장에 넣어두고 비닐봉지로 얼굴을 감싼 것으로 봐서 납치는 완전 처음인 걸 알 수 있죠. 옷차림만 봐도 20대 초의 일반 대학생들인데 납치를 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상황입니다. 너 진짜 확실히 안 잡히고 돈 받아낼 수 있어? 그리고 TTS 프로그램을 통해 목소리를 변조하는데 이 와중에 맞춤법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야, 이준성, 정세야, 너네 지금 나 묶어놓은 거야? 그런데 납치된 남자가 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죠. 무빙 같은 투시 능력자인가 싶은데 사실 이 세 명은 다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박민우죠. 이 배우 어딘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바로 DP에서 정혜인 후임으로 나왔던 유수빈 배우입니다. 이 세 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오랜만에 만난 건데 그리고 어차피 취하면 기억도 못해. 만취해서 기절한 민우의 지갑으로 술값을 내기도 할 만큼 진짜 순수한 친구 관계는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원작 웹툰에 따르면 꽐라가 된 민우를 택시 태워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집 주소를 몰라서 재우의 자취방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우발적으로 납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민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오는데 준성이가 술김에 납치범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내용이죠. 당신 아들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10억 준비하세요. 그리고 재호는 냅다 10억을 불러버리는데 준성이와 5억씩 나눠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너랑 나랑 5억씩 버는 거라고.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몸값은 글로벌 스케일이었죠. 배경이 베트남인가 싶을 정도로 워낙 10억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데 사실 이렇게 크게 부른 이유는 민우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어릴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유명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호구 잡히기 일쑤였죠. 그런데 너는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준성 맞네. 네 싸구려 형수. 민우는 뻔한 호구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메타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기평가에 오감을 이용한 범인 파악까지 이 순간을 기다려온 반전 캐릭터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사실 민우는 어릴 때부터 부자인 엄마 아빠한테서 호구 방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절대 호구가 되지 마. 민우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부자한텐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인데 민우가 남들보다 순진해 보이는 성격이라 호구 잡히지 않도록 사전에 정신교육을 마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친구를 납치하면서까지 10억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사업을 갚래. 내 인생 좆된 것 같아. 돈 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일단 준성은 도박으로 쌓인 빚이 4억이었고 감당 못할 수준이 되자 도피성으로 입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대하자마자 빚쟁이들이 장기를 노리고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4억이라는 돈을 한 달 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훔치지 않는 한 10억을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민우를 납치하게 된 것입니다. 너 진짜 인생 조지고 싶어? 인질이기 전에 우리 친구야. 그런데 이상하게 한패인 재효랑 몸싸움을 하고 민우가 친구라고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원작에 따르면 처음에 납치하자고 한 건 준성이지만 이내 정신 차리고 없던 일로 무마하려고 하죠. 반대로 재효는 처음에 준성이를 패급 미친놈으로 취급하지만 준성이가 번복했을 때 오히려 진짜 납치와 협박을 실행에 옮긴 건 재효입니다. 왜 저만 퇴학을 당해야 되냐고요. 얼마 드리면 돼요? 5억 드리면 돼요? 의대에서 이런 짓도 가르치냐? 존나 리얼해서 진짜 낚일 뻔했네. 10억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아들 죽습니다.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재효는 명문대 의대생인데 학교 내 어떤 사건에 휘말려 퇴학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관련 인물 중에 자기만 퇴학당하고 나머진 다 유급 처리로 끝난 불합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딱 봐도 자본주의 교수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5억을 대가로 복학을 거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 나오진 않지만 오히려 준성이보다도 더 돈이 필요한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까지 합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안에는 두 분만 계시는 겁니까?
심지어 준성이가 테이저건을 맞는 장면까지 나왔죠. 그리고 경찰서까지 끌려가는데 이걸 신고한 건 옆방에 사는 차수환입니다.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한 것이죠. 수환은 7년째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또 다른 허슬러인데 옆방을 신고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원작에서 수환은 한수앙이라는 남자였는데 드라마에선 이름과 성별이 바뀌면서 살짝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환이 신고하면서 준성이와 재호가 경찰에 잡혀가는데 수갑 채워서 데려왔다는 남자애들 처음부터 3명 아니었냐고요. 아닌데? 둘인데? 경찰은 납치된 민우를 못 본 것으로 보이죠. 그냥 소란을 피워서 진술서 쓰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느낌인데요. 집안에 있는 건가? 납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남자애들 셋이 들어가는 거 봤다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 이렇게 봤을 때 수아는 그냥 시끄러워서 신고했지만 한 명이 납치된 것을 알게 되면서 10억짜리 인질극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점점 납치 사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재호가 민우를 죽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려면 민우는 어쩔 수 없어. 죽여야 돼. 민우를 죽이고 없던 일로 하려는 것 같죠. 그래서 앞에서 준성이가 민우는 인질이기 전에 친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질이기 전에 우리 친구야.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포박과 안대를 푼 민우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셋이 같이 뭔가를 꾸미는 느낌인데 죽을 위기에 처한 민우가 판돈을 100억으로 키웁니다. 100억! 5푼 돈이 아니라 내가 수백억을 벌게 해줄게. 숨겨진 100억을 갖게 해주겠다고 설득하면서 셋이서 같이 이 돈을 노리게 되는 전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돈은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자식 새끼 찾아내서 죽여. 암흑색의 조직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민우를 노리는데 심지어 총까지 등장하죠. 니들도 무사하지 못해! 이준서! 아무도 모르는 그 돈을 니들한테 줄게. 우발적인 친구 납치극으로 10억만 쉽게 땡기려고 했다가 결국 어둠의 세계에까지 발을 들이게 된 20대 동창생들의 이야기 거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놈들입니다. 거래는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로 오는 10월 6일에 웨이브에 독점 공개됩니다. 개인적으로 10월 OTT 드라마 중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웨이브에만 공개되는 게 아쉽지만 웨이브는 첫 구독 시 처음 한 달은 100원으로 볼 수 있고 10월 22일까지 거래 공개 기념 4개월 무료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 거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